샬롬. 숨 첫 번째.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 오 위대한 갈리부시여, 대교주시여, 미천한 저에게 알현을 허락해 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가 이보다 더한 복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고할 이야기는 실로 기이한 거라서 설령 그것을 눈가에 문신으로 새긴다 해도 그 외양이 보여주는 기이함은 그 내용이 말해주는 경험의 기이함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경고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경고가 되고 배움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배움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푸와드 이븐 아바스이고 평안의 도시인 이곳 바그다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곡물상이었지만 저는 오랫동안 직물 거래에 종사했고 다마스쿠스에서는 비단을, 이집트에서는 아마포를, 모로코에서는 금실로 자수를 놓은 스카프를 들여와 팔았습니다. 부요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우울했고 호화로운 물건을 사들이거나 자선을 베풀어도 별다른 위안을 얻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수중에 1디르함도 없이 칼리프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습니다. 만물의 시작은 알라이시지만 제 교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이야기는 금속 세공사들의 거리로 갔던 날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거래처 사람에게 보낼 선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은쟁반이 좋은 거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반 시간쯤 가게를 물색하다가 시장에서 가장 큰 점포 건물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이 좋은 자리인이 분명 거금을 지불했을 것이고 그에 걸맞은 물건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신기한 물건들 한자리에서 보기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출입문 근처에는 은으로 상감을 한 7개의 판이 달린 아스트롤라베, 시간마다 종이 울리는 물시계, 바람이 불며 노래를 부르는 황동 나이팅게일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안쪽에는 한층 정교한 장치들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구경하는 아이처럼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안쪽 문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어 감사합니다, 손님. 저는 바샤라트라고 합니다.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진귀한 물건들을 파시는군요. 저 역시 세계 각지의 상인들과 거래를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처음 봅니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모두 공방에서 제가 직접 만들거나 제 휘하의 조수들이 만든 겁니다. 노인이 그렇게 많은 기술에 숙달해 있다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진열된 다양한 기구에 관해 묻고 천문학, 수학, 풍수, 의학 등에 관한 그의 박식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를 향한 저의 호기심과 존경심은 새벽의 따스함을 느낀 꽃봉오리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이 연금술 실험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연금술이라고요? 의외였습니다. 사기꾼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린 사람으로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주인장이 비금속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바꿀 수 있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연금술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얻으려 한다는 거지요? 땅속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보다 더 싼 황금의 원천입니다. 연금술 문헌은 황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몹시 고되지요.
그에 비하면 산 밑으로 광산을 파는 일은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따는 일만큼이나 쉬워 보일 정도로요. 저는 슬쩍 웃었습니다. 현명한 대답이군요. 주인장이 박식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게도 연금술을 믿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은 있습니다. 바샤라트는 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바꾸어 줄지도 모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손님이 처음입니다. 보고 싶으신가요? 보여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노인은 가게 안쪽 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들어가니 공방이었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치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있는다면 지평선까지 닿을 듯 길어 보이는 동선이 감긴 금속 막대기, 수은 위에 둥둥 떠있는 둥근 화강암 석판 위에 설치된 거울. 그러나 마사라트는 이런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가슴 높이까지 오는 견고한 대좌에 이끌었습니다. 대좌 위에는 두툼한 금속 고리가 수직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둥근 고리는 안지름이 2뼘 정도였는데 테두리가 워낙 육중해서 굴강한 산에라도 쉽게 들어올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고리의 금속은 칠흑처럼 검었지만 워낙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어 색깔이 달랐다면 거울도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바사라트가 저더러 대좌 앞쪽으로 가서 고리의 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자신은 고리를 바라보고 섰습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바사라트는 오른쪽에서 한 팔을 고리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고리 왼쪽에서 팔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팔꿈치에서 팔이 잘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남은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보이고는 다시 팔을 뻗습니다. 팔은 멀쩡했습니다.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이 마술사의 묘기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의외였지만 훌륭한 묘기임에는 틀림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의 바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바사라트는 이렇게 말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고리 왼쪽에서 팔 하나가 쑥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탱할 몸통도 없는데 말입니다. 팔을 값싼 소매는 바사라트가 입은 긴 옷의 소매와 똑같았습니다. 팔은 위아래로 움직이더니 다시 고리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팔이 사라졌을 때는 기발한 눈속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것은 훨씬 뛰어나 보였습니다. 대좌도 고리도 굉장히 좁아서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숨을 공간 같은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솜씨로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고리 오른쪽은 고리 왼쪽보다 몇 초도 앞서 있습니다. 이 고리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 시간차를 순식간에 가로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사라트는 또다시 고리에 팔을 집어넣고 그의 팔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더니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팔을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을 빼더니 제게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낯익은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 손을 봤더니 반지는 손가락에 멀쩡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공중에서 꺼내 보이신 거군요. 아니, 이것은 정말로 손님의 반지가 맞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자 또다시 팔 하나가 고리 왼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마술의 트릭을 알아내고 싶은 마음에 저는 황급히 손을 뻗어 팔에 달린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가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과 마찬가지로 피와 살로 된 진짜 손이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아당기자 그쪽에서도 제 손을 당겼습니다. 다음 순간 그 손은 마치 소매치기처럼 잽싸게 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더니 고리 속으로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반지가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손님의 반지는 여기 있습니다. 바샤라트는 쥐고 있던 반지를 제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놀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반지를 도로 꼈습니다. 제 손가락에서 반지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갖고 계셨다는 얘기로군요. 바로 그 순간 이번에는 고리 오른쪽에서 팔이 쑥 나타났습니다. 저건 뭡니까? 팔이 고리 속으로 사라지기 전 옷소매를 보니 역시 바사라트의 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가 고리에 팔을 넣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사라트가 말했습니다. 고리 오른쪽은 고리 왼쪽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고리 왼쪽으로 걸어가 고리 속에 팔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팔은 사라졌습니다. 대교주님은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저는 그제야 비로소 이해를 했습니다. 고리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몇 초 뒤 고리 왼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보완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저는 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설령 만났다 해도 그가 제 명령에 따를 것 같지는 않군요. 이것은 일종의 연금술입니다. 바사라트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현실의 파괴는 미쳐 나무에 난 벌레구멍 같은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 구멍을 찾아내면 유리 직공이 녹은 유리 덩어리를 잡아 끌어 목이 긴 파이프로 바꾸듯이 그 구멍을 넓혀 길게 끌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쪽 부리의 시간을 마치 물처럼 흐르게 하고 반대쪽 부리에서는 그것을 사람처럼 길쭉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끝.